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써봐라. 확률 질량 함수, 이제 이런 표현조차도 용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확률 변수 x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뭔지 뭐 안 정했으니까 아직 모르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를 가졌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large x가 xi를 취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확률은 얼마다? 왜냐면 px를 이 밑에 쓰게 돼 있잖아. 표로 생각했을 때. 표를 지금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확률을 각각 뭐 예를 들어 x1, x2, x3, x4라고 하면 이때 p1, p2, p3, p4 물론 이렇게 개 해가지고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표를 식으로 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인 거고 이랬을 때 확률 자체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 확률 분포 내의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나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xi, xj 이런 데는 다 이산적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있는 몇 개의 값이 선택되죠. 그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K를 써야겠네요. K는 i부터 j까지 그리고 px는 xk.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xi의 확률 더하기 xi 더하기 1의 확률 더하기 xi 더하기 2의 확률 이 짓을 해서 언제까지? xj의 확률까지 더한다 이 말입니다. 저 확률 질량 함수의 우변을 가지고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밑에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ij는 1, 2, 3, n이고 i는 j보다 작다. 이런 단서가 필요하긴 하고요.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 이런 거예요. 2, x, 3이다. 아니 5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px가 2일 때의 확률 더하기 px가 3일 때의 확률 더하기 px가 4일 때의 확률 더하기 px가 5일 때의 확률이다. 예제로 써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거 일반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니다. 알겠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 한번 보세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뽑힌 대표 중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 표를 구하여라. 물론 표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뽑힌 대표 중 여학생의 수,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니까 이거 스몰 x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맞아? 그걸 스몰 x로 쓰는 거고. 자, 모든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2명은 뽑기만 하면 되죠. 여학생은 스몰 x명을 보고 있으니까 여학생 중에 스몰 x명을 뽑고 남학생 중에서는 이렇게 뽑아야겠죠. 나머지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으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px는 0이다 라고 하면 잖아요.
7분의 2. (7분의 4) 나머지 하나는 제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냐면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용해서 지금 7분의 6 나왔기 때문에 7분의 6 1이겠죠. 그죠? 예, 내가 계산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도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21분의 3이니까) 7분의 1 나오잖아요. 다 더해보시면 1 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본 거고, 밑에다 표 적어볼게요. 이거 이제 표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는다. 확률 변수 x는 0을 취할 수도 있고 1을 취할 수도 있고 2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다 px라고 적어도 되고 px는 스몰 x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0을 취할 확률은 7분의 2고 1을 취할 확률은 7분의 4고 2를 취할 확률은 7분의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거니까 표를 계산할 때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복잡한 확률은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1에서 빼면 되니까. 여사건 구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어차피 확률의 총합은 1일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만약에 이런 게 이미 계산이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한 명 이하의 여학생이 대표로 뽑힐 확률 같은 건 아주 쉬운 거죠. 이미 다 계산,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 이하다 라고 하면 아까 2산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x가 0일 때의 확률과 x가 1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7분의 2 더하기 7분의 4 그러니까 7분의 6이다. 이렇게 되고, 혹은 1에서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그게 2일 때밖에 없죠. 예, 이래서 빼셔도 되고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런 상황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확률 변수는 문제에 잡아줍니다. 문제에 잡아주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확률 분포표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귀찮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확률 계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진짜 어려운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되게 쉬운 내용이고, 내용면으로 봤을 때 쉽고 문제도 쉬워요. 뒤에는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쉽고. 문제는 계속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장 봐봐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표를 보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 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연속 확률 변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산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가 뭔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약간 불충분하게 됐어도 연속 확률 변수를 할 때 또 똑같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기대값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박에서 말하는 기대 금액이에요. 내가 카지노 가서 어떤 도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강원랜드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 아무튼 가보면 여러 가지 도박 모델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딸 수 있겠다 이런 걸 계산할 줄 알면 아무도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복권도 기대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아무도 복권을 사지 않을 겁니다. 뭐 로또 복권 한 장 사는데 1,000원인데 기대 금액 계산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 100원도 안 될걸요? 무슨 말이냐면 1,000원 그냥 버리는 거죠. 900원 기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서야 안 사야 맞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확률에 대한 명확한 계산할 줄 모르니까 운 좋으면 1등 되겠는데? 이러면서 복권 자꾸 사는 거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차원의 문제야.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 엄청 생각하기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100원인데 100원이 나올 확률이 P1 16분의 1이야.
얘는 200원인데 얘는 뭐 8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1000원인데 얘는 뭐 1000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다 달라요. 보통 금액이 크면 확률이 작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고 이거 한 판에 200원이에요 이러면 어이씨 운 좋으면 5배 따겠는데? 이러면서 이 도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하면 안 된다는 게 계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니? 계산하는 방식은 이 100원은 16분의 1의 확률로 기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에다 16분의 1을 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원은 8분의 1로 기대되기 때문에 200에다 8분의 1을 곱합니다. 즉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을 다 더하면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대값이 됩니다. 얼마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값을 니네가 처음 배우냐?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뭐라고 쓰냐면 평균이라고 씁니다. 기대값을 뭐라고 쓴다고요? 평균. 지금 이 2는 뭐냐? 평균인데 이 2는 뭐냐면 expectation value예요. 진짜 기대값.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대값이고 얘가 평균하고 똑같아요. 이 기대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균이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수학적 의미가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선생님,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 나누는 관점인데 이건 다 더하기만 했지 나누는 과정이 지금 없지 않냐. 이게 왜 평균이냐. 이건 그냥 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자, 이게 왜 평균하고 똑같은지를 내가 보여줄게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한 번만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자, 도수 분포표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기 xi가 있고 이거 적지 마라.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x1, x2, 점점점, xn f1, f2, 점점점, fn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large n이 된다고 합시다. f1부터 fn까지 다 더하면 알겠지? 근데 너네가 중1 때 뭐 더 배웠냐면 도수만 배운 게 아니야. 소위 상대 도수라는 걸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요? 상대 도수는 뭐였냐면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맞잖아. 그러면 얘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않아?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라서 얘가 확률로 관찰해보면 이겁니다. 이 x1이라는 별량의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눈 거잖아. 확률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x1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맞아요? 맞아요? 이게 p1이에요. 그럼 이건 p2잖아요. 이건 pn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돼? 니네가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n fn까지를 다 더해서 이걸 large n으로 나눈단 말이야.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평균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를 x1 곱하기 n분의 f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f2 더하기 땡땡땡 xn 곱하기 n분의 fn이라고 쓰면 이게 p1, p2, pn 이렇기 때문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n p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니? 여기 있잖아. 진짜 평균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왜 나누는 과정이 없어요? 확률에 이미 들어있어요. 확률에 이미 나누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누는 과정 없이 그냥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이 내용을 거쳐서 얘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좀 느리니까 저 상태로도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뭐라고 생각하냐면 확률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냐?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별도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만 할 거냐면 이게 진짜 평균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얘를 읽으실 때 또 P1을 뭐 다 라지 M분 F1 고치지 마시고 이 평균이라는 게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에 곱의 합입니다. 이게 확률 분포에서 이야기하는 평균이고요. 이걸 우리는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행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적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 기호 때문에 기호에 속아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알아들었니 아이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다. 자, 분산의 정의에 의한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자. 이것도 했던 얘기 또 나오니까 쫄지 마세요. 알겠죠? 분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2번이나 봤어요. 나열된 별량의 분산 그리고 도수 분포표에서의 분산 맞죠? 예. 자, 확률 변수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왜 VX라고 써요? 분산을 이제 영문으로 variance라고 해서 VX라고 씁니다. 확률 변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보다는 이걸 더 잘 써요. 알겠죠? 예. VX는 이거 뭐냐면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그죠? 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확률 변수 xi잖아요. 여기서 평균을 빼요. 그럼 이게 편차죠. 이걸 제곱을 구하죠. 근데 평균 낼 거면 원래 이거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해서 나누는 과정은 거치죠. 그거 대신 pi를 곱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얘기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왜 그냥 pi를 곱하기만 해도 평균이 계산되느냐. pi 이미 나누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도수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pi를 곱하기만 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이 m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즉 기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이것 자체로 분산을 구하는 식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 해당하겠죠. 됐죠? 예, 분산의 정의식이고요. 얘도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분산의 변형식인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보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전개되겠죠? 네. 너무 따뜻해 잠아요? 좀 꺼놓을게요. 내용은 잠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이겨내셔야 돼요. 졸라 노잼이기 때문에. 네. 여기 뭐라고 써있니? 내가 PI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평균 구해진다고 했지? 그럼 XI의 제곱의 평균인 거야. 이게 뭐야? 제곱의 평균인 거죠. 맞잖아. 그래서 얘가 제곱의 평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얘는 그냥 평균이죠.
얘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에요. 똑같죠? 정말 놀랍게도 소름.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뒤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m제곱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평균의 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분산의 변형식이 똑같은 게 얻어집니다. 분산을 구할 때 얘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기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돼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확률 변수의 평균의 제곱이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확률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아이들? 네, 좋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표준편차 구하는 건 쉽죠? 시그마 x, 확률 변수 x의 표준편차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구해지는 거니까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표준편차 무조건 구할 수 있으니까 분산의 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산은 실제로 산포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됐니? 자, 다음 이것도 중산부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증명은 생략할 정도로 간단해요. 나 설명해보니까 잘 들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 ax 더하기 b의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네. 근데 수학 평균이 12점이 나온 거야. 평균이 12점이면 점수가 너무 길잖아. 10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현재 어차피 막 점수가 높은 애가 없으니까 제일 높은 애가 뭐 40점대였다고 하자. 알겠지? 너네가 가진 점수에다가 2배를 해. 그리고 10을 더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25점이어서 2배를 하니까 50점이야. 10을 더하니까 10점이 됐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학교의 평균은 어떻게 바뀌죠? 모든 아이의 점수가 다 2배가 되었잖아요. 그럼 평균도 2배가 돼야 맞지 않아요? 모든 아이의 점수가 다 10을 더했잖아요. 그럼 평균도 10을 더해야 맞지 않아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봐도 확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를 A배하고 B를 더한 것의 평균은 당연히 평균을 A배하고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궁금한 친구들 뭐 해보면 되냐면 x1, x2, xn 이렇게 나열된 별량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실제로 얘 평균을 구해보시면 am 더하기 b가 나온다 라는 거 알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굳이 증명은 하지 않겠고 모든 별량에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평균 역시 a배하고 b를 더한 것 같다. 이건 그냥 기억할 수 있겠죠? 상식적이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b 어디 갔어요? 그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걸 먼저 볼게. b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b가 어디 간 거냐면 분산이나 산포도 지금 특징이 똑같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사라졌고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사라졌어요. 지금 왜 사라졌냐?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그냥 스케일의 차이만 있을 뿐 산포도예요.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값에다 일괄적으로 b를 더하게 되면 평균도 b가 커지고 모든 학생의 점수도 b가 커졌잖아. 분포 상태가 바뀌었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가 바뀌었냐고. 안 바뀌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점수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평균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의 점수가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짝대기는 뭐냐면 여기에 맞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b를 더한다는 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거든. b를 빼도 마찬가지야. 분포 상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 더하는 b라는 값은 산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만 영향을 주냐면 A배를 하는 건 영향을 주지. 왜냐하면 실제로 평균과의 거리 역시 A배가 될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삼포도도 A의 절대값 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삼포도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겠니? 얘는 업스케일 돼 있으니까 제곱배가 되는 거고. 이것도 분산 구하는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분산 다 구할 줄 알잖아. 예, 증명해 보시면 다 증명 가능하니까 이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 계산이거든요. 알겠니? 근데 생각보다 얘가 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 문제 풀 때. 안 그러면 다 계산을 하게 되니까.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졸지 말고. 재미없는 거 나도 알아. 졸지 마. 졸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면 아, 그래도 들었으니까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니? 자, 예제 풀어볼 거니까 졸지 마세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불편하네. 뭐가 불편해? 확률 변수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요? 1과 2를 더하면 2부터 6과 6을 더하면 12까지 가능하지? 맞잖아. 확률 변수 그럼 몇 개야? 11개 아니야? 표가 좀 많이 길어지겠네? 맞지? 자, 표 한번 저랑 같이 그려봅시다. 여기가 확률 변수 x가 오는 거고 여기가 px가 오는 거예요. 그냥 px라고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합계가 오는 거고 당연히 합계는 1이겠죠. 확률 변수는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가능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확률 분포표에 있는 확률은 약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 봐봐. 일단은 확률 변수가 2를 취하려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1, 1이어야 되죠. 1, 1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36분의 1이에요. 그지? 3이 되려면 1, 2이거나 2, 1이어야 되죠. 그러면 36분의 2입니다. 약분하지 않습니다. 4일 확률은 1, 3, 3, 1, 2, 2니까 36분의 3이에요. 5일 확률은 1, 4, 4, 1, 2, 3, 3이니까 36분의 4예요. 6일 확률은 1, 5, 5, 1, 2, 4, 4, 2, 3, 3이니까 36분의 5입니다. 7일 확률은 1, 6, 6, 1, 2, 5, 5, 2, 3, 4, 4, 3이니까 36분의 6이죠. 일씩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 8 대봐, 8. 1, 7 안 되잖아. 맞지? 그럼 2, 6, 6, 2, 3, 5, 5, 3, 4, 4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36분의 5로 줄어요. 이해됐어? 9는요? 3, 6, 6, 3, 4, 5, 5, 4 끝이죠. 그럼 36분의 4예요. 10은요? 4, 6, 6, 4, 5, 5 36분의 3이에요. 11은 6, 5, 5, 6이니까 36분의 2입니다. 12는 다시 36분의 1이 되죠. 야, 니네 여기서 이 확률 분포가 x는 7의 대칭인 거 보여? 확률 자체가 대칭이라고. 친구들, 확률 자체가 대칭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확률 자체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두 눈의 합은 얼마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게 적절하냐면 7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균적으로 7이 된다는 건 이걸 계속 던지면 결국은 걔들의 평균이 7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냥 직관적으로. 그지? 근데 그게 실제 평균의 정의와 부합한지를 확인해보자. 알았니?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 셈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고배합이랬죠? 그래서 통분 안 한 거야. 36분의 1 공통의수로 쓰려고.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2 더하기 40 더하기 36 더하기 30 더하기 22 더하기 12를 하게 됩니다. 맞니 친구들아? 맞잖아. 맞죠? 네. 이걸 다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진짜로 7이 나와요. 평균이 7이 될 것으로 예측했잖아요. 자네 괜찮나? 그렇게 재미없다고? 뭐 그렇게 재미없어. 실제 평균이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이러면 7을 가지고 2에서 7 빼서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다. 25랑 36분의 1 곱한 거 더하기. 계속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36분의 1 또 공통인수니까 4 더하기 18 더하기 48 더하기 200 더하기 귀찮다 이제 3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144 곱하기 1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뭐예요? 제곱의 평균입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 이해됐지? 이 구조를 보이게 그냥 계산 안 하고 쓸게. 계산할 마음이 없어서.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고. 11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2의 제곱 곱하기 1.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까지 하고 계산을 끝내버린다. 아니요. 이건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야 한다고? 평균의 제곱을 빼야만 분산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계산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6분의 35가 나와요. 실제로 6분의 35는 제곱대인 상태잖아. 맞잖아. 이게 한 대략 6 정도 되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6 정도 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7을 중심으로 얘들이 대략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 루트 6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이 표준 편차가 지시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별량이 모여있냐.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거든요. 알겠죠? 아니면 똑같이 평균 똑같은데 이렇게 퍼져 있냐.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얘기하는 거는. 알겠죠? 이것도 상대적인 걸 비교할 수 있냐를 물어보지 뭔가 그렇게 빡세게 안 물어봅니다. 의미만 잘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나중에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최대한 뭔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상자 안에 1이 적힌 공이 1개, 2가 적힌 공이 2개 이런 식으로 10이 적힌 공이 10개까지 들어있어요. 이 중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x가 k일 확률 구하시오. 이거는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게 좀 구하기 쉽거든. 얘들아 봐봐. 공에서 하나 빼는 건데 모든 경우에서는 55예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근데 1이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55분의 1이죠. 2가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55분의 2입니다. 왜냐면 2개 들어있으니까. 3이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55분의 3이에요. 그럼 K가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55분의 K겠지. 이해됐니? 이때 K는 1, 2부터 10까지 가능하죠. 자, 평균 분산 구해봅시다. 표 없이 해볼 거예요. 내가 EX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지? 확률 변수, 모든 확률 변수와 그걸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K는 1부터 10까지인데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55분의 K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5분의 K의 제곱이죠. 근데 K의 제곱의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가 6분의 10, 11, 21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확률 계산해 보시면 얼마니? 7 나오겠네. 맞죠? 평균적으로 7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1부터 10까지니까 1과 10의 평균이 2분의 11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려면 공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맞아요? 얘는 숫자가 클수록 공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맞잖아. 평균적으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작은 숫자는 잘 안 나오고 큰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분산입니다. 분산은 뭐랬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요. 그러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식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평균의 제곱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얘를 알아요. 55분의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55분의 1 곱하기 K 세제곱의 시그마는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55의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55-49니까 분산은 6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6이 되겠죠? 됐지? 자, 이 두 문제를 제가 넣은 의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 별로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포지션에 위치하게 하냐면 A스텝이나 아니면 B스텝에 있는 문제들 정도에서 물어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계가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이 두 개의 문제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거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쓰기 힘들어서 표를 쓰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 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뭐가 한눈에 보여요? 아, 확률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표가 가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문제를 내기에는 확률 변수의 개수가 적당히 적어야 되죠. 지금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서너 개. 이 정도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확률 분포 표 없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나타내면 표를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질량 함수로 되면 더 어렵게 될 수 있지 않냐. 자, 질량 함수가 고작 55분의 K인데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고 보니까 시그마 K제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그마 K 세제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질량 함수가 조금만 더 복잡하다면 합을 구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겠죠. 맞잖아.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물어보기 힘들지. 그래서 이런 두 스타일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주 좀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항분포라는 게 나오거든. 이산확률 분포 문제는 대부분 이항분포 문제로 귀결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확률 질량 함수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과정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세팅할 것 같으면 이항분포를 가지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다 쉽게 나옵니다. 자, 밑에 봐봐요. 이런 식으로 나와. 확률 분포 몇 개야 지금? 3개밖에 없잖아. 얼마나 쉽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A 더하기 B가 확률이니까 3분의 2여야죠. 맞죠? 확률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건데 얘 평균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K예요. 얘가 얼마다? 1이라는 얘기죠. 아직 연립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분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K 제곱이에요.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1의 제곱을 빼면 이게 5다 이거죠. 이 세 개를 연립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어차피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K가 바로 나오겠네. 그렇지 않냐? 맞잖아. 네. K가 4 나오나? 그죠? K 양수니까
K가 4 나오면 A, B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 A 마이너스 B가 3분의 1이네요. 그럼 두 개 더해가지고 A가 2분의 1 빼가지고 B가 6분의 1인 것까지 그냥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이항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 평균과 분산만 구할 줄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 문제 이렇게 쉽다니까요. 아마 다음 시간 숙제해 보시면 아직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질문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시간 숙제해 보시면 별로 질문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쉽다니까. 넘어가 볼게요. 6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6번 이후에 나온 내용은 좀 많이 중요해요. 이제 고난도 문제랑 연계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이 7번의 이항 분포부터거든요. 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에서 이거 뭐냐면 기존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든 건데 아까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이거랑 연결이 되겠네. 맞잖아. A배하고 B 더한 거니까. 지금 보시면 10분의 1배하고 15 뺀 거잖아요. 저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게 Y의 평균과 Y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는데 Y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분산이 나와 있다는 걸 말하지. 맞잖아. 예, 이때 EX와 VX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제 생각엔 저 상태로 푸는 것보다는 X에 대해 정리해서 푸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 전에 VY 좀 구하죠. VY는 제곱의 평균이 0.7에다가 평균의 제곱인 마이너스 0.5의 제곱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0.25니까 이거 얼마 나오죠? 0.95 나오니? 0.7 마이너스죠? 더하는 게 아니고 0.45 나오네요. 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풀면 X는 뭐가 되냐? 10Y 플러스 150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X는 아까 배운 대로 뭐가 같다고요? 12Y 더하기 15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145가 되겠네요. 그리고 VX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더한 건 상관없고 앞에 곱한 거 10만 제곱해서 VY랑 곱하면 된다. V가 0.45니까 4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평균은 145, 분산은 45다. 표준 편차는 3루트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평균 분산은 구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 알았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